시민 부자들이 교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면 소재지가 아닌 리단위 교회에서 가장 꼴짝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정통 이제 시골 지역이고 또 교회는 시골 리단위 교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커피를 그냥 일회용만 마시다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먹고 하니까는 좀 있어 보이고 많이 어려워요. 근데 재밌어요. 교회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양동 전체가 알고 드라이브 치면 한 200이 넘어갑니다. 지금. 아니,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핸드들이 커피에 골프에 이미 너무 우아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받아볼게요. 네. 오케스트라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실인가요? 그렇죠. 네. 오케스트라. 거기 이제 커피 교실 다음에 진행한 것이 이제 오케스트라인데 이제 우리 와일즈 뮤직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 오케스트라를 세우고자 하는 목표를 삼고 이제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와 접촉해서 우리 교회에 오케스트라를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아직 크게 악기를 배울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이 아니라 이걸 양동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광고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악기를 토요일 4악기, 주일 오후 4악기를 가르치고자 목표를 해서 그걸 광고를 냈는데 호응이 좋았죠. 한 60명 정도가 이제 각자 이제 피아노, 플룻, 기타, 또 트럼펫, 또 무슨 악기가 있나요? 여러 가지 첼로. 그러니까 8개 악기를 이제 오픈했습니다. 드럼, 이런. 그래서 한 60명이 지원을 했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대단하다. 자, 이 참 악기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운 곳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지금 함께 연합되는 거죠. 자, 그럼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쭉 연합되어져서 어떤 합창단 또 주민자치 지원까지도 이어진다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우리 오케스트라인데 이것을 양평군 주민 제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놨고 우리가 이것을 이 양동 주민들을 위하여 오픈하겠다. 그래서 지원해달라 해서 양평군의 주민 제한 사업으로 제안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합격이 되어서 그 해 2019년도죠. 2019년도에 그 이제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으로 이제 악기 강사라든지 무료로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는 이 단원들이 그때 한 30명의 단원들이 이제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음악회를 한번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군수님 오시고 또 지역의 뭐 의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이제 인사하러 오시거든요. 그렇게 성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주춤한 모든 것이 활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래도 이어가자 하면서 이제 주민 제한 사업이 끝이 나고 그다음 이제 무슨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냐면 어울림 공동체라는 이제 군청에서 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공동체를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행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했을 때에 5년 동안 지원받는 어울림 공동체 사업에 해서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양동 챔버 오케스트라라는 곳입니다. 시골에서 오케스트라 만들자라는 그런 이제 목표하에서 2017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좀 위축됐지만 다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지원받는 양평군에서 이제 어울림 공동체라고 지역에 이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양평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를레의 여인은 이제 연주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한번 불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예. 서울에서 한참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귀촌하면서 여기서 오케스트라 한다고 그래갖고 참석해서 토요일마다 연습하니까 이제 플룻을 손에서 안 놓고 계속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런 게 없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연주회가 있다 그러면 더들 긴장해갖고 열심히들 하니까 안 빠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연주 같은 계획이 없이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높은 음 말고 낮은 음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 낮은 음에서 오는 뭔가 신금의 울림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독학으로 그냥 악보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이렇게 합주를 하면서 제 단점을 커버해 주는 게 좀 재밌어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목사님 이런 모임이 오케스트라 악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연합되잖아요. 이게 이제 연주만 끝나지 않고 이게 어떤 어머니 합창단으로 이어졌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원 사업 5년에 대한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인데 오케스트라라는 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악기를 배운다는 것이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고 나가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배운 사람은 그래도 악기가 이제 그 악기를 살아남았는데 좀 소수 인원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뭐 바이올린 둘, 첼로 둘, 또 플룻 둘, 지금 세 분이지만 이렇게 이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자꾸 소수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제가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걸 그만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 또 다른 생각이 주신 게 합창단을 해보라는 그런 마음에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그 지원금을 이제 합창단으로 좀 돌려서 지역에 이제 프랜카드를 걸기 시작하죠. 어머니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는 50명이 지원을 어머니들이 하셨습니다. 시골에 50명이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대단한 같은 건데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머니들과 오케스트라가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소규모로 오케스트라 해서 합창 이제 음악회를 했고 올해도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이 또 노래 한번 하시면은 그냥 끝나잖아요. 얼마나 또 신명나게도 음악회를 하셨을지 당장 가보고 싶은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양동 어머니 합창단 천무 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곡은 지금 여러 곡인데요. 얼굴, 두 개의 작은 별, 그다음에 선구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까지 지금 연습하고 있고요. 조금 더 월계곡까지 조금 더 추가하셔서 10곡 정도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어머니 합창단 구성원들은 이 지역의 주민입니다. 또 이제 양평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40세부터 80세까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지휘자 강사님을 모시고 또 전공 반주 선생님을 모셔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이 이렇게 잘 세워져 있다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올해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사실 최초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바쁜 와중에도 일을 막 정신없이 하고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또 다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잘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옛날에 그 젊은 시절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지역사회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함께 해주셔서 신앙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이 시간을 즐겁게 하고 또 각자 기뻐하고 즐기면서 하다 보면 그럼 또 이제 어느 순간 또 곡들이 완성돼 있고 그 곡으로 이제 10월 말쯤에 또 정기 연주회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거의 전 지역 주민이 다 모이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럼 양평의 대표 축제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오늘도 여전히 이제 지원을 계속 이어받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까지 이제 마지막 자립 단계라 해서 1,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지금 이제 어머니 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서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2시에 이제 주민들 초청하고 가족들 초청해서 음악회를 이제 거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기와 합창이 어울려서 함께 음악회를 한다는 것이 이 시골 지역에 그런 음악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고 또 많은 가족들을 초대했고 지역 주민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많은 이제 기관 단체장들을 모시고 또 지역 이제 군수님과 부군수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되겠어요? 지역의 큰 잔치로. 네. 50명 합창단원이면 거의 가족들 오지요, 지역 주민들 오지요. 뭐 대단한 잔치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대개 보면 시골교회 하면 찬양하면 이렇게 늘어지기도 하고 박자도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매곡교회는 아마 찬양팀이 있다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거치면서 가장 이제 스스로 이제 달란트를 이제 찬양에 대한 달란트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골의 예배에도 이제 찬양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행복한 또 하나님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보통 시골 교회라고 하면 이제 조금 누주하거나 좀 지루하거나 그런 느낌의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은데 처음부터 저는 이제 예배에 대한 세팅을 이제 찬양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골에 이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스스로 배워서 하시는 그런 좀 투박하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권사님 계셔서 그래도 피아노 반주는 있는데 시골 교회에 피아노 반주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무슨 경배와 찬양을 하겠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녀가 그때
그 막내가 5학년이었고 이제 큰애가 중1이었는데 네. 그 아이들에게 이제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물론 그 이전부터 가르쳤는데 아들에게는 피아노, 딸에게는 드럼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젊은 가정이 우리 교회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또 베이스 기타를 가르치고 한 1년 정도 가르치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악기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주일 낮 예배에 그 아이들을 이제 섬기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기회를 제공한 거죠. 기회도 제공하고 얘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은 청년이 되니까 악기를 다루는 것에서는 뭐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시골 교회이지만 예배의 도입 자체를 이제 경배와 찬양으로 악기로 동원하면서 찬양이 가능하고 또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훨씬 예배가 역동성이 있는 시골 교회인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물론 어르신들 중에 조금 시끄러워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또 새가족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할까요? 그들도 기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소년 찬양팀을 네. 육성하신 거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예. 내가 매곡교회 성도라면 너무 자부심도 뛰어나고 자긍심도 있을 것 같고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도 매곡교회가 너무 도움이 되고 고마운 존재일 것 같은데 또 왜 또 사랑을 받느냐?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라 사랑을 받는다고 해요. 여름 성경학교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시골 교회는 네.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임했을 때도 우리 아이 둘 그리고 이제 젊은 가정 아이들이 둘, 셋 해서 한 5명 정도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손잡고 예배, 대예배, 주일 낮 예배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에즈마이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외국의 한인 2세들, 영어권의 한인 2세들을 모집해서 여름 시간에 이제 시골이나 전국 각지를 돌면서 영어로 성경 학교를 이제 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이제 저희가 접촉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10명 이하였거든요. 10명 이하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단체를 초빙해서 성경 학교를 한다는 것이 이제 거의 뭐 불가능한 최소 30명을 요구를 해요. 그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근데 지역 주민들한테 성경학교 하니까 아이들을 보내라고 하면 이제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로 광고했냐면 영어 캠프를 한다라고 보내지. 광고를 당장 내기 보내지.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영어 캠프를 한다라고 광고하기 시작했고 또 학교 앞에 가서 우리 카페에 있는 이제 시원한 아이스티를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홍보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첫 이제 그 영어 캠프 때에 50명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네요. 그런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 갔는데 외부의 아이들이 이제 와서 한 5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진행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못 박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 이게 된다라는 또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1회를 하고 2회 때 또다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이제 당회에다가 정책을 내놓고 또 이제 아이들을 위한 헌금을 특별히 하자. 왜냐하면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한 400, 초기에는 400인데 네. 지금은 거의 한 7, 800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그 성경 학교를 앞두고는 교인들에게 특별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한 1,000만 원이 헌금이 돼요. 이미 아이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한번 헌식한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년 코로나 기간만 빼고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회를 진행했고 원래 이제 7회를 영어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만 하면 그냥 모여드네. 5, 60명. 네. 지금 그런데 양동면에 초등학생이 전교생이 60명이 안 돼요. 다 온 거네요. 그 정도로 이제 시골에는 한 학년에 10명 이하의 아이들이 이제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 5, 60명이라면 거의 뭐 다 오는 수준입니다. 오는 수준.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놀이 시설을 네.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대형 슬라이드 물놀이 시설을 10m, 10m짜리 풀장과 또 슬라이드 큰 대형 슬라이드를 이제 대여를 해서 물놀이 시설 겸 함께.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은 기다립니다. 목사님 언제 또 하냐고. 언제 하냐고. 너무 행복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유아동부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가 30명이 모이고 또 중고등부가 한 15명 정도 모이고 이야. 그런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네요. 네, 활력 아예 있는 뭐 교회가 됐어요. 아주. 어린이부가 없는 교회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시골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은데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영어 캠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뭐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계기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커피, 그다음 오케스트라, 골프 하나하나가 네. 아마 교회를 세워가는 조금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목사님 약간 경제방송의 어떤 비즈니스 컨설턴트 네. 이렇게 막 초대를 해도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야말로 정말 멀티 서비스가 되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가능한 교회가 매국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양평으로 다시 가보시죠. 여기는 매곡동산입니다. 우리 매곡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화장한 이후에 그 유골을 이제 안치하는 그 안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연장 혹은 또 잔디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곡동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원래 땅 주인이셨습니다. 이 땅이 한 50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인데 염소를 먹일까 그렇게 준비했던 땅이신데 이제 이 땅을 교회에 헌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제 매곡동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논이었는데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가꾸어서 이렇게 이제 멋진 매곡동산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산이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기증을 하게 됐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교인들도 다 좋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동산은 끝까지 간다는 거. 매곡동산은 여기 아마 100년 이상 더 갈 거예요 아마. 요 근방도 다 이제 우리 교회 땅이다 보니까.
이런 문구들을 이제 또 담기를 또 원했고 거의 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이 사람의 신앙을 이제 담아내는 그런 귀한 문구로 또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했던 그 장로님의 신앙 그렇게 이제 매곡 동산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이어가기 위한 귀한 장소로 신앙의 고백의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후손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정말 죽어서 천국을 내 영혼이 가지만 내 몸이 어디에 묻힐까 이게 참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이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매곡동산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것도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거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초기 부임했을 때 우리 건강원 하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늘 헌신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 장례를 다녀오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례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 불풀이 흩어진다. 왜냐하면 뭐 선산으로 가거나 어디에 가거나 그래서 한 곳에 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게 마음에 이게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는 상중턱에 장로님이 갖고 계시는 땅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그걸 교회에다가 이제 헌납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매곡 동산을 이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가서 직접 나무를 베기도 하고 그게 경작해야 되는 땅인데 올해 그냥 이제 두니까 나무들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경작을 이제 그 나무를 베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돈을 처음부터 많이 투자할 수 없어서 한 3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매곡 동산에 이제 복도도 하고 또 이제 잔디도 심고 울타리도 만들고 해서 안전하게 한 이후에 이제 매곡 동산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야말로 그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사랑과 정성으로 세워진 동산이네요. 그럼 매곡 동산에서 처음 치러진 장례 기억이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처음 치러진 장례가 어떤 장례였냐면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조금 이제 알코올이즘 이제 있어서 술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이셨는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술을 많이 드셔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아빠의 장례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당회에서 매곡 동산을 사용하는 기준을 직계 가족을 이제 모실 수 있다라는 그걸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직계 가족이라면 아버지도 포함되니까 그 아버지를 이제 매곡 동산에 모시자. 비록 그분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아이들을 봐서 그 아버지를 이제 모시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나서 첫 장례를 이제 화장을 치른 이후에 유골을 우리가 잔디상으로 거기에 모시는 그런 이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 자라면서 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면 매곡 동산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제 연기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장례에 여러 많은 장례 지금 한 15구가 안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늘 교회를 또 생각하는 마음 또 최근에 이제 남편을 이제 모신 우리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또 아들도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자기 남편과 아들을 이제 거기에 묻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헌금도 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해서 그런 또 이제 갈 곳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아까 MC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어디에 묻혀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셨어요. 매곡 동산으로 이제
묻힘으로써 우리가 한 공동체였고 부활 공동체를 꿈꾸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리고 부모님을 그곳에 이제 안장을 했으니까 자녀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매곡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양평군에 있는 사람들 매곡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이 뭐 마지막 노후 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모두 완벽한 시스템이 되어졌는데 자 우리 이런 교회 속에서 이 소그룹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되게 뭐 구역 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아리별로 모인다 그래요. 어떤 활력이 생깁니까? 저희가 구역은 의외로 제가 오기 전에 먼저 목사님께서 구역 모임에 대하여 강조를 많이 하셔서 이제 금요일을 이제 구역 모임하는 그런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해체가 안 돼 어려움을 이제 겪지 않았던 그대로 우리는 다 모이는 편이거든요. 그게 구역 모임이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구역 모임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주일 오후 예배가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마다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어가기가 참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당에서 어떤 결정을 냈냐면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어려웠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모임을 하도록 이제 하자 해서 그다음 모임을 만든 것이 그때 모인 것이 취미별 모임을 이제 모임을 주일 오후는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예배 모임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을 이제 동아리 모임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별로 모임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골프 모임은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골프 모임이 있고 또 어떤 권사님은 뜨개질을 잘 하셔요. 그 뜨개질 모임 하는 있고 또 새가족 중에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동아리 또 우리 주변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매곡 동산으로 가는 이제 또 좋기 때문에 거기에 등산 반도 있고 저희가 또 교회는 탁구를 또 많이 치잖아요. 또 탁구 반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또 새 가족이 오셔서 이제 주변을 가꾸는 경원 관리 반도 있어요. 다들 능력자셔. 그런 분들이 또 오셔갖고 또 이제 교회 주변을 나무 심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주일 오후는 예배로 한 번 더 모이기보다는 코로나 이후부터 그런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로 다시 모이는 것보다도 동아리 활동으로 시간을 이제 할애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동아리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제가 이후 잠잠해졌을 때 그런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여가 활동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교회가 그걸 제공함으로써 성도들이 오전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전심 식사하신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 그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주민들도 그 시간에 찾아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소그룹 몇 가지만 얘기하셨는데 막 솔깃한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안 사는 저도 이렇게 솔깃한데 어떻게 보면 이 소그룹 모임이 전도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열매들이 있었을까요? 뭐 이미 골프 교실은 여러 수업이 있고 또 우리 카페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커피 교실을 통해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 뜨개질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중에 커피 드시러 오다가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도 배울 수 있나 궁금하지. 해서 그런 것으로 또 알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마치 거물처럼 지역의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통해서 교회와의 접촉점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새 가족은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전도가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 속에 마을이 거의 교회와 흡수되는 그런 아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목회 철학 어떤 게 있습니까? 목회 철학은 저희가 이제 지역 교회라는 것이 이제 제가 유튜브를 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유튜브의 메인 타이틀을 마을 목회, 문화 목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교회가 행하는 마을 목회, 문화 목회를 통하여 지역과의 접촉점을 넓힌다.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문화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접근이 요즘 시대에 전도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철학을 갖고 있고, 교회는 외딴 섬이 되면 안 된다. 그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는 지역 사회와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뭐 그 교회는 외딴 섬이 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커피의 전문가, 골프의 전문가 아니셨잖아요. 다 목사님도 새로 배워야 되는 분야고 시작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늘리다 보면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내시는 원동력이나 원인이나 뭐 추진력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사명감이 있겠죠. 결국 그 오후 그 동아리 활동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맡고 있는 성경 일독반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를 배워서 이제 시골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결국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자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뭐 농촌 목회하면 우리가 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 선입관에 있는데 지금 목사님은 또 농촌 목회하시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되는 그런 교회인데 다른 목사님들에게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농촌 목회 좀 권면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기도 중에 하나가 농촌 목회, 농촌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단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골짜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골짜기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면 모든 교회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국 교회라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국 교회 농촌, 특히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이걸 하나의 제시가 된다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선교는 지금인데 농촌에 대한 선교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목회하면서 어떤 접근 방식이 있는가에 따라서 고민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도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달란트나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나의 예시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시가 너무 훌륭해요. 훌륭하죠. 오늘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개인이 되게 도전받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슨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내가 뭐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안 되는 건 없다. 뭐 이런 도전 의식을 받게 됐거든요. 목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 대화해 보신 시간 어떻게 기억되실 것 같으세요? 선교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농촌에 들어오게 된 것도 마치 그 전에 선교지에도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농촌에 들어왔습니다. 아내한테 농촌은 말이 통하지 않냐. 외국에 가면 말부터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농촌 자체가 이제 선교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금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저의 어떤 목회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게 될 것이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알리는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농촌 실정, 저도 농촌 실정을 고향이 이제 농촌교회에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농촌교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반대로 농촌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농촌에 많은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그런 마음이에요. 자,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 도시나 농촌 어느 환경에 떠나서 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그런 우리 어떤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데 또 목사님도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앞으로 또 이런 기도 제목 어떤 게 있으실까요? 계속 기도 제목은 이제 뭐 농촌에 대한, 농촌교회에 대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것이 실질적인 교회의 성장으로 계속해서 이제 열매를 맺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 저는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예를 초기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농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런 복지재단과 연결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 그래서 한 달에 29만 원 정도가 이제 어르신들 2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 지역의 어르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농촌 지역의 교회로서 그런 자리매김하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또 엄청 바빠지시겠네요. 일만 계속 늘리시고. 자, 어느덧 목사님도 지나온 이런 목회 뒤안길을 함께 나누셨는데 참 정말 감동이 되고요. 또 목회는 사명으로 하지만 힘들 때 도전이 되는 그런 훌륭한 어떤 모델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더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양동 지역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산밑인데 멀기도 먼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도 영적인 맛집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매곡교회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 목회에 있어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일꾼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일꾼은 목회자 자신이고 그리고 사모가 가장 큰 일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사모로서 열심히 섬기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세워질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